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 씨가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란 자격 조건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쟁점인데 외교부가 심 씨의 대학생 인턴십부터 지도교수 사무실 일을 도운 연구보조원까지 모두 실무 경력으로 인정해 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외교부가 최근 공무직 연구원 자리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를 뽑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8개월 하고 한 3일 정도가 되죠. 외교부는 심 씨가 총 35개월의 경력을 인정받았다며 2년 이상 실무 경력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외에 대학원 시절 연구보조원 1년 10개월, 학부 재학 중 인턴 6개월을 모두 실무 경력으로 쳐준 겁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은 지도교수의 학술 행사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보수도 없는 조교 역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학부 시절 인천 송도에 위치한 유엔 산하기관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땐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당수 기간은 재택근무로 채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외교부가 낸 다른 연구직 채용 공고에는 인턴 기간이나 행정조교 등 학위 과정은 경력에서 제외하고 단시간 근무는 근무 시간만 따져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적시해놨습니다. 이런 지침이 심 씨 채용 과정에선 적용되지 않은 셈인데 외교부는 관련 법령과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심사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지원 자격과 관련해 당초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심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더 많은 지원자를 받기 위해 전공 분야를 바꾼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심 총장 측은 외교부 공고에 따라 응시한 것이고 채용 절차는 외교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대개 채용을 할 때는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합격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신민경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이다시 국립외교원은 연구원, 기간제 연구원, 다급에 해당되는 연구원을 채용을 하겠다는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격 요건이 이렇습니다.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위를 소지한 경우,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관련 분야는 저렇습니다.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이유가 해당되는 업무가 뭐냐 하면 주로 하는 것이 교육 운영 지원 또는 서포터즈 지원, 기타 행정 업무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공 분야가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데였습니다. 심경은 전공이 아마 국제 협력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현재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다시 전으로 올라가 주세요. 전으로. 저 조회수 4,883이 외교부 사이트에서 조회한 숫자입니다. 국립외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1,162회의 조회 건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6,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혹시 내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걸 열었다가 나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또는 전공 분야가 그게 아니어서 포기한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신민경은 해당되지도 않는데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통과가 됩니다. 만약에 신민경을 통과시켜주고 싶었으면 전공을 저렇게 하지 말고 전공 불문을 하든지 또는 그게 아니면 아예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를 포함하면 저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제가 국립외교원에서 지금까지 몇 년도에 걸쳐서 공고를 낸 걸 봤는데 한 번도 이 내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졸업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학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채용이 됐어요. 전공이 맞지 않음에도. 이런 특혜를 받고 열심히 일을 했겠죠. 본인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터넷에 올린 걸 보면 인스타그램에
개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개같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뭐 괜찮았었다. 아마 본인 전공이 아닌 부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11월 30일자로 어쨌든 그만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기간제가 다 돼서요. 그런데 올해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이거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무기직이죠. 연구원 나급 채용 공고가 납니다. 두 직종인데요. 정책조사 파트 1명, 군사, 방산 부분 한 명씩인데 정책조사 파트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나왔습니다. 조회수 보십시오. 7,177입니다. 7,177.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정책조사 관련해서 채용 면접까지 봤던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영어로 쓰기 말하기 능통자가 최종 면접까지를 봤겠죠. 그런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재공고가 납니다. 외교부에서 2월 5일자로. 재공고가 나는데 조회수 보십시오. 거의 6,000건에 달합니다. 정책조사 파트 1명을 다시 하는데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경제 분야가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민경은 국제협력 쪽을 전공한 것 같다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근데 신민경은 아무리 봐도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8개월 하고 한 3일 정도가 되죠. 8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 전형 대상도 될 수가 없죠. 아까 거기 봤었던 6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가 국제정치 분야가 아니어서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이긴 하지만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이 아니어서 여기에 아마 어플라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요, 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도 아니에요. 국립외교원에서 했던 거는 교육 지원, 교육 운영 지원